안녕하세요. 큐팍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원래 영상을 만들 그런 주제는 아니었는데, 요번에 텍사스 보궐선거에서 공화당이 대패해가지고 지금 미국 민심이 아주 크게 바뀌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들이 많이 나와서, 그리고 제 채널에서도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댓글도 올리시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제가 좀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사실 텍사스 보궐선거라서, 그것도 하나는 연방도 아니고 주의회 보궐선거라서 이게 이렇게 크게 관심을 가질 일은 아닌데, 언론에서 하도 떠들어가지고 이게 정말 여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네, 보세요. 텃밭 텍사스에서 참패한 미공화당, 무슨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썼는데, 뭐라 그러냐면 주의회 상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대선을 거뒀다. 공화당의 심장부에서조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바닥 민심 위반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론의 전형적인 공포몰이입니다. 자, 그리고 텍사스 주의회 상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테일러 레메트, 공화당 후보 리 웜스캔스를 14포인트로 누르고 깜짝 승리 거뒀고, 여기는 공화당이 대부분 장악한 전통적 강세 지역이고, 요번 지역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서 17포인트로 이겼던 그런 곳인데, 보세요. 공화당 텃밭으로 여겨지던 이 지역에서 불과 1년 3개월 만에 표심이 정반대로 뒤집힌 셈이다. 대선에서 트럼프를 17% 차이로 이기게 해준 그런 지역구에서 표심이 1년 3개월 만에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뒤집힌 걸로 기사가 나옵니다. 이건 여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사가 그렇습니다. 모든 기사. 왜냐하면 미국에서 이런 기사 하나 쓰면 그걸 전부 다 똑같이 베껴오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일보를 읽든 연합뉴스를 읽든 경향신문을 읽든 동아일보를 읽든 무엇을 읽든 내용은 방금 읽어드린 내용 그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정말 이 지역의 바닥 민심이 1년 3개월 만에 이렇게 뒤집혔을까? 네, 그리고 미국의 주류 언론을 봐도 CBS의 Face the Nation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공화당이 강세였던 그런 지역구에서 테일러 레멧이 이 여성을 이겨서 이게 대단한 민심의 변화다, 이런 얘기로 모든 주류 언론에서 다 그렇게 뉴스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면, 요게 작년 11월에 1차 투표를 한 겁니다. 1차 투표에서 한 후보가 50%가 안 넘으면 런오프라고 그러죠. 결선 투표제를 런오프라고 하는데, 그걸 해서 이제 요번에 테일러 레멧이 이긴 건데, 1차에서는 테일러 민주당 후보가 한 명 나오고 여기 두 명이 공화당 후보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후보는 47.57%를 얻었고, 나머지 공화당 두 명이 이렇게 나눠 가진 겁니다. 35.94, 16.49.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합치면 52%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공화당 후보가 한 명이 나왔으면 52대 47로 공화당이 이기는 그런 지역구입니다. 그런데 둘이 표를 나눠 가지는 바람에 1위가 민주당 후보가 됐지만 이제 50%를 안 넘었으니까 요번에 요 밑에 결선 투표를 다시 한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민주당 후보가 56,565표를 얻었다가 요번 결선 투표에서 54,280으로 약 2,300 정도가 표가 떨어졌죠. 공화당 후보는 리 W, 이 여성은 42,739에서 46,600으로 거의 한 2,000표 좀 넘게 떨어졌죠. 그리고 여기 이만큼의 표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작년 11월에는 총 11만 8,912명이 투표를 했는데, 요번에는 94,880명, 2만 4천 명 정도가 투표를 안 한 겁니다. 그런데 그 투표를 안 한 사람이 요 민주당 유권자에서 많을까요? 아니면 공화당 유권자에서 많을까요? 민주당 이 사람 후보 이 테일러 레멧은 5만 6천 표 얻었다가 결선에서 5만 4천 표니까 한 2,300표 정도 줄었지만, 대부분의 민주당을 찍은 사람들은 이 사람을 또 그대로 찍었겠죠. 그런데 요 두 공화당 후보를 찍었던 사람 중에서는 리 W, 이 여성을 대부분 찍었지만 이 여성도 2천 몇백 표, 100표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존 허프만의 이 19,600표 정도가 이 사람한테 가지 않고 그냥 투표를 안 한 겁니다, 이날. 그래서 공화당 유권자들이 거의 2만 명 정도가 투표를 안 해서 민주당이 된 겁니다, 이게. 이게 이 지역구의 민심이 민주당으로 뒤집힌 거라고 해석할 수가 있나요? 그냥 이날 요때가 그 미국 한파가 왔을 때 텍사스에 눈도 오고 아주 추운 날이어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날씨 영향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공화당 유권자 2만 명 이상이 투표를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긴 거죠. 그래서 57%대 42%로 15% 차이로 대압승을 거뒀다. 언론에서는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대압승이 아니라 공화당 유권자들이 그냥 투표를 안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는 의문이,
아니 공화당 유권자들은 왜 투표를 안 했을까? 그게 의문이고 또 하나는 1차 투표에서 공화당 후보 2명이 힘을 합쳐서 선거에 나가면 될 텐데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했을까? 네, 여기가 공화당 텃밭이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가 50%를 넘기가 아주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아는 거죠. 쟤 어차피 50%못 넘어. 우리 중에서 50% 넘지 않으면 어차피 이거 결선으로 넘어가. 미리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해보는 거죠, 한번. 그래서 해봤다가 역시나 50%가 안 되니까 결선으로 넘어간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통 때 같으면은 공화당 유권자들이 뭐 많이 나와서 이제 이게 그대로 가서 공화당이 이길 수도 있었는데 이때는 유독 공화당 유권자들이 투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유추가 있는데 하나는 날씨 때문에 그렇다. 근데 그거는 조금 뭐 어느 정도 영향은 있을 수 있었겠지만 큰 영향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우선 이 리 W 이 여성은 이게 포트 워스 근처 달라스의 포트 워스 근처의 그 지역구인데 여기 사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 그렇게 크게 연관이 된 그런 사람도 아니고 이 테일러 레멧이란 이 사람은 전직 군인인데다가 이 사람의 그런 정책들이 공화당 유권자들도 많이 지지하는 그런 정책들입니다. 그래서 노동자의 생활 개선이라든지 뭐 일반 시민들의 그 생활을 개선하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내놨는데 그게 공화당 유권자들도 그리고 텍사스의 중도파도 저 사람 저 정책 괜찮은데 이렇게 느낄 정도의 그런 정책들을 많이 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공화당 쪽에서는 좀 안일하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요번에 이 사람이 된 거지. 예, 이 지역이 갑자기 공화당 유권자들이 나는 트럼프가 싫어. 뭐 지금 이민자들 추방하는 그 정책이 싫어. 그거에 반감을 가지고 민주당으로 확 돌아선 게 절대 아닙니다. 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그런 분석을 내놨다고 그러는데 네, 제 생각에는 뭐 요 기사 같아요. 예, Five reasons Republicans are worried about this Texas state Senate race. 이번 텍사스 주 상원의원 선거의 결과를 공화당이 걱정해야 되는 이유 5가지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요번에 왜 졌는지. 네, 여기 이런 분석들 이거 다 개소리입니다. 여기 설명드린 내용 이것 때문에 진 거지 예, 민심이 뒤집어진 거 아닙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미국 이런 스페셜 일렉션 보궐선거 이럴 때는 민주당이 그동안 뭐 많이 이겼다 그러고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지금 요번에 당선된 요 테일러 레멧 이 사람은 이제 11월에 중간선거에서 다시 선거를 해서 이제 이 자리를 지켜야 되죠. 그리고 내년 1월에 본격적인 근무를 합니다. 물론 지금부터 일은 하고 있겠지만 이 텍사스 상원이 내년 1월까지 정기회기나 특별회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안을 심의하고 뭐 투표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년 1월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만약에 11월에 이번 중간선거에서 지면 내년 1월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법 관련 활동 없이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가 내년에 나가는 겁니다. 근데 중간 선거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이길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니죠. 왜냐면 여기가 공화당 텃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번에 테일러 레멧이 민주당 후보가 이 지역구에서 이겼다고 텍사스 상원 자리를 하나 차지했다고 이게 중간 선거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미국 민심을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언론에서는 그렇게 떠들겠죠. 예, 이런 월스트리트 저널 이런 데서 이렇게 하나 쓰면 모든 언론사에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 사람 텍사스주 18선거구 연방 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또 당선됐죠. 자, 이 사람 이름이 크리스천 메네피 이런 사람인데 이걸 가지고 또 텍사스에서 민주당 의원이 당선됐다고 하는데 이제 여기는 이제 그래도 아는 거죠. 이게 휴스턴 지역인데 거기서는 민주당 텃밭이니까 그래도 이 사람보다는 테일러 레멧 후보보다는 조금 이제 뭐 공화당이 크게 졌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는 안 하지만 여기서 연방 하원 의원이 당선돼서 지금 하원이 218대 214로 공화당이 218이죠. 예, 4석 차이로 이제 줄어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언론에서는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자, 텍사스 제18 하원 선거구 누가 이겼냐? 크리스천 메네피가 이겼죠. 여기도 결선 투표입니다. 작년 1차 투표에서 50%가 안 나왔기 때문에 요번에 결선 투표를 해서 68.4%로 당선이 된 거죠. 대단하죠. 자, 2위가 누구냐? 어맨다 에드워즈. 이 사람은 31.6%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민주당입니다. 예, 민주당 후보 둘이 붙어서 결선 투표에서 그래서 민주당 후보가 이긴 겁니다. 그럼 그 전에 이게 보궐선거니까 그 전 의원은 그럼 공화당이었냐? 그래서 요번에 민주당으로 바뀌었냐? 아니요. 그 전에 의원은 실베스터 터너라고 이 사람 역시 민주당 의원입니다. 이 사람이 작년에 사망해서 요번에 특별선거를 한 거죠.
그래서 민주당 하원 자리를 다시 다른 민주당이 들어간 것 뿐입니다. 예, 공화당 민심이 뭐 뒤집어지고 이런 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1차 투표에서 공화당 후보가 당이 나왔는데 공화당 후보 중에서 표를 제일 많이 얻은 사람이 6.7%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민주당 지역구고 민주당 의원의 자리를 다른 민주당이 들어간 건데 마치 민주당이 하원에서 의석을 하나 더 차지한 것처럼, 그래서 좁혀진 것처럼, 좁혀진 거 전혀 아니죠. 그대로죠. 218대 214였는데 요번에 보궐선거에서 다시 218대 214가 된 거죠. 예, 미 공화당 텃밭 텍사스 참패. 예, 참패로 보이십니까 이게? 예, 주류 언론에서 나오는 이런 뉴스들, 트럼프에 불리하거나 트럼프 공화당에 불리하거나 이런 뉴스들은 99.9%다 이렇습니다. 뒤져보면 다 이렇습니다. 이게 이번만이 아니고 지난 10년간 트럼프가 대선 출마하면서 나온 이런 류의 기사들, 반 트럼프, 반 공화당 기사는 뒤져보면 다 내막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이거 진짜 미국 민심이, 이게 트럼프가 위기 아니야? 공화당이 위기 아니야?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지금 누가 위기냐? 네, 한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CBS 뉴스도 이제 뭐 다 그런 얘기 하면서 지금 공화당이 뭐 요번에 선거에서 참패하고 뭐 민심이 어쩌고 저쩌고 뭐 다 그런 얘기 똑같습니다. 여기서 하는 얘기들이 이제 국내 언론에 뉴스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읽어보는 뉴스가 다 여기서 이런 데서 나오는 내용이고 다 그런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이게 중간 선거 때 공화당이 위험하냐? 자, 일단 지금 RNC, 예, Republican National Committee, 공화당 전국위원회, 거기에 펀레이징이 현재 95 million, 9,500만 달러, 빚 제로. 자, DNC, 민주당 전국위원회 펀레이징 1,400만 달러, 빚 1,750만 달러. 예, 지금 민주당은 빚을 갚아야 됩니다.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물론 앞으로 이제 펀레이징이 계속 되겠지만 요거는 이제 뭐 지난번 대선에서 졌기 때문에 그 쌓인 빚 같은데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돈이, 예, 공화당으로 계속 흘러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은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고, 더 큰 문제, 민주당에는 트럼프 같은 리더가 없습니다. 지금 강력한 리더가 없습니다. 예전의 리더, 뭐 척 슈머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에너지가 없고, 지금 일단 돈 싸움에서부터 미국 대선,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 대선은 완전히 돈 싸움이죠. 예, 돈 싸움에서 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예, 텍사스의 두 지역구에서 한 사람은 아무 의미 없는 승리, 그리고 주 상원 의원이고 또 연방도 아니고요. 연방 하원 의원 당선된 사람은 원래 민주당 의원 자리 다시 민주당이 들어간 거고, 이런 상황을 지금 공화당의 위기라고 언론에서는 크게 떠들고 있는데, 지금 공화당의 위기가 아니라 이거 보시면 민주당의 위기죠. 예, 리더가 없는데 돈도 없고 이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원래 이런 뭐 미국의 보궐선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만들지 않는데, 왜냐면 솔직히 그 텍사스 보궐선거 그거 누가 관심이 있습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고, 이게 여론에서 이렇게 막 크게 이거 뭐 대단한 뉴스다, 민심이 뒤집혔다, 트럼프가 이겼던 곳에서 이렇게 민주당 후보가 이기다니, 예, 이 사람 이거 거의 뭐 공화당 같은 정책을 가지고 나와서 이긴 건데, 그리고 아까 이유 다 말씀드렸죠. 왜 이겼는지. 이런 상황인데 뭐 민주당이 압승해서 공화당의 충격적인 패배라는 등, 트럼프가 뭐 집권 1년 만에 트럼프 때문에 민심이 뒤집혔다는 등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이거 그냥 언론에서 부추기는 겁니다. 그럼 그런 부추김에 또 많은 사람들이 소셜 미디어나 이런 데서 또 똑같이 덩달아서 호들갑을 떠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승리로 민주당이 11월에 있을 중간선거에 뭐 큰 자신감을 얻게 됐다거나 뭐 실제로 자신감을 얻은지 모르겠는데, 중간선거에 별 그렇게 영향이 큰 거 아니고, 물론 공화당으로서는 이제 뭐 이렇게 안심을 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좀 지금 너무나 트럼프가 잘 나가고 있고, 여론조사도 보면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앞서 있고,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의 인기는 뭐 거의 90%로 튼튼하기 때문에 안일하게 생각할 수는 있죠. 그래서 뭐 선거에 더 게을리해가지고 질 수도 있지만, 요번 텍사스의 그 두 선거에서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겼다고 미국 민심이 뭐 지금 바뀌고 있다거나 이런 언론에서 나오는 그런 평가는 너무나 시기상조한 평가고, 예, 그냥 이렇게 좀 공포몰이나 자극적으로 뉴스를 내기 위해서 내는 것 뿐이지 별 의미 없습니다, 지금은. 예. 그래서 사실 제가 이런 거 영상, 뭐 선거나 민주당 뭐 민심, 투표율 뭐 이런 거에 대한 영상은 제가 잘 안 만드는데, 왜냐하면 그런 분석은 뭐 별의별 분석이 다 나올 수가 있고 누구 말이 맞는지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게 이게 시기상조고 이게 근거가 없다. 이 정도는 제가 알 수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뭐 이 현재 민심이 진짜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거는 예, 언론에서 떠드는 것처럼 쉽게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그 텍사스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 2명이 이긴 게 뭐 공화당의 참패다, 민주당의 대승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언론의 뉴스는 다 개소리입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예, 지금 미국 민심이 바뀌고 있다? 예, 이거는 그냥 여론몰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미국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